2018년 또다시 고려 침공 계획을 세우는 거란군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역사적이고도 감동적인 고려-거란의 진짜 마지막 전쟁 이야기입니다. 매번 고려 정벌에 실패해서 빡칠 대로 빡친 야율융선은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고려의 군사들에게 협박용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두둑한 상을 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고려군들이 편지를 대차게 쌩까자 결국 거란은 전쟁을 감행합니다. 백전노장 소배압이 총지휘를 맡게 되죠. 이때 소배압의 나이는 거의 70이 다 되어갑니다. 칠순잔치는 전쟁이 끝나고 한다. 그렇게 호기롭게 전쟁을 준비하는 사이 고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전 전쟁에서 강감찬의 지략으로 고려를 구했기에 공로를 인정받아 정사품 예부시랑에서 동북면 병마사가 되어 있는 강감찬, 문인에서 무인이 된 것입니다. 현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해버립니다. 다 쓸어버리시오. 예컨대 특정 지역만 담당하던 장군에서 군 전체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총사령관급의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거란의 침공이 시작되자 강감찬은 흥화진으로 발빠르게 이동합니다. 거란의 트라우마가 있는 흥화진, 모든 공격을 막아냈던 흥화진.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한 흥화진 수성이 아니라 거란의 허를 찌르는 깜짝 공격으로 완전히 괴멸을 시킬 계획입니다. 역시나 창의력 없는 거란은 지난 전쟁 때와 똑같이 흥화진 동쪽에 진을 치고 공격할 모양새를 갖추고 있네요. 문제는 그 주변 삼교천에 강감찬이 미리 만들어둔 거대한 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어두는 바로 그 뚝. 강감찬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예의주시하며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이윽고 최적의 타이밍이 다가오자 지금이다. 뚝을 열어라. 순간 엄청난 물이 방류되면서 거란군들을 모조리 덮쳐버립니다. 일명 가두리 양식 물폭탄 공격. 이건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전략 전술이었죠. 아비규환 워터월드에서 허우적대는 거란군들. 강감찬의 진짜 계획은 수공으로 익사시켜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피날레를 장식할 필살기는 따로 있었죠. 지금이다. 진격하라. 근처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명을 받고 출동하는 12,000의 정예기병들. 가물치회 뜨듯이 모조리 썰어버려라. 수공으로 적의 전열을 흐트러뜨린 후에 일제히 덮쳐서 격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썰고 베고 때리고 맞고 또 때리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 죽은 적군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들은 거란의 별동대였던 거죠. 소배압이 이끄는 진짜 본대는 따로 있을 터입니다. 그 시각 소배압은 흥화진을 완전히 우회해서 다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개쪽당했던 흥화진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루트를 택한 건데 문제는 소배압이 어디로 왜 향하고 있는 건지 고려 측에선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면 일단 쫓고보자. 강감찬은 주력군들을 안북부 쪽으로 즉시 남하시킨 후 강민첨에게도 전령을 보내 어서 소배압을 추격하라 말합니다. 이윽고 부원수 강민첨이 이끄는 부대가 마탄에서 1만의 거란군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탄은 넓은 평지라 고려에게 불리한 곳. 지체문도 여기서 패했었죠. 하지만 이미 돌아설 곳은 없습니다. 쓸어버려라. 빗자루는 없다. 그냥 쓸어라. 치열하게 맞붙는 고려와 거란군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놀랍게도 거란군 1만여 명이 모조리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민첨의 부대가 대승을 거둔 거죠. 8년 전 가족과 친구를 잃었던 고려군들의 투지와 분노가 전투력으로 발현되어 믿을 수 없이 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하는 일이 안 풀리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미래의 성공을 위한 경험이고 자양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마탄에서 모두를 섬멸했지만 아쉽게도 이들도 거란의 주력군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력군들은 대동강까지 넘으면서 계속 끝없이 남하를 하고 있었죠. 소배압이 개경, 직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8년 전 양교 때문에 보급로 끊겨서 쫄쫄 굶었던 슬픈 기억, 또 흥화전에서 처맞았던 슬픈 기억 등등등 때문에 이번에는 빠르게 개경을 바로 친다 라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식량은 아끼고 투지는 불태워라. 속전속결로 전쟁 끝내고 밥은 집에 가서 먹는다. 이번에는 기필코 승리를 다짐하는 소배압. 하지만 강감찬은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해놨습니다. 즉시 김종현에게 전령을 보내죠. 동마판관 김종현은 개경을 구원하라. 김종현의 군사들 1만여 명이 개경을 향해 바로 출발합니다. 3,300의 동북면 군사들에게도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개경을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강감찬이 상원수가 된 이유죠.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마침내 1월 3일 개경 북쪽 40km 지점인 신은현까지 도착한 거란군들. 오지가 저 앞에 있는 이때 소배압이 갑자기 급당하면서 외칩니다. 망했다. 먹을 게 없다.
개경의 백성들이 청야작전으로 모든 곡식과 들판을 불태워버린 후 궁궐 안에 들어가 결상전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뒤에서는 수많은 고려군들이 추격해오고 있고 몇 날 며칠 싸우려면 밥이 있어야 되는데 밥도 없이 중간에 고립된 상황. 소배합은 게릴라식으로 300명만 출격시켜서 일단 찔러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몰살을 당하게 되죠. 개경의 지원군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했던 현종이 최정예 호위 군사들 100명을 모조리 출격시켜서 불굴의 투지로 3배나 넘는 적들을 물리친 겁니다. 똥줄 타기 시작하는 소배합. 상대편 군사의 수를 알 수가 없고 이대로 있으면 사면초가 고립돼 망할 수 있으니 결국 자존심 다 버리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한편 개경으로 바삐 오고 있던 강감찬에게 거란의 퇴각 소식이 들려옵니다. 쥐새끼들이 집에 가려 한다. 회군하는 거란을 추격해 꼬리를 잡아서 안수진과 원주에서 500여 명을 척살 가볍게 죽여주고 이윽고 거란 본대까지 발견합니다. 꼬라지를 보아하니 귀주를 통해 압록강으로 빠져나갈 게 뻔하네. 강감찬은 고려의 모든 전력을 귀주에 총집결시킵니다. 마침내 귀주성 동쪽 들판에서 10만의 거란군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이때 고려군은 기록상 20만 8,300명이라 돼 있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군사들까지 모두 포함한 거라 사실상의 실제 전력은 거란과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했었죠. 더군다나 이런 넓은 벌판에서 맞붙는 대회전은 거란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진격하라! 강감찬과 소배합 모두 불타오르는 눈빛과 함께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바로 그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하늘의 바람이 고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그쪽 거란의 화살은 잘 날아가고 반대로 고려의 화살은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비록 바람은 도와주지 않지만 오랜 전쟁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고려군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분전하면서 한참 동안 맞서 싸우며 막상막하 백중세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 갑자기 깃발이 반대쪽을 향해 나부낍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더불어 비구름까지 몰려옵니다. 고려의 어느 군사가 외칩니다. 그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 사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김종현과 일만의 정예 군들. 흡사 바람을 몰고 온 남자와도 같은 느낌이었죠. 강감찬은 회심의 미소를 지은 후 장엄하게 외칩니다. 정군 총공격하라. 맹렬한 공격이 이어져서 거란군들은 연속으로 계속 쳐맞습니다. 수평저울 한쪽에 물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리며 그쪽으로 확 기울게 되죠. 막상막하 전투 중 김종현의 극적인 등장이 바로 그 물 한 방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고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하지만 전쟁을 끝낼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다 시작하라. 고려군들의 대열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진을 넓게 펼쳐서 거란군들을 3면에서 에워쌉니다. 도관이든지 겁나 패듯이 파상공세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죠. 서서히 기울던 무게추가 이제는 완전히 고려 쪽으로 넘어와서 거란의 진영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튀겠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냅다 뛰는 어느 거란군. 그게 신호탄이 된 듯 모든 거란군들이 일제히 앞다퉈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 아수라장 그 자체. 소배합의 명령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죠. 아니 자세히 보면 소배합도 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북을 향해 무작정 내달리는 거란군과 뒤를 쫓아 끈질기게 주살하는 고려군들. 작전상 후퇴와 뒤를 보이는 도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망치는 적군의 뒤를 쳐서 들어가면 거의 몰살로 이어지는 게 수순이죠. 그렇게 고려군이 악착같이 거란의 뒤를 쫓아 그 결과 10만의 거란군 대부분을 죽이거나 사로잡습니다. 무사히 도망친 인원은 고작 수천 명. 고려의 지난 세월을 서력하는 완전한 대승. 기록에 의하면 이때 고려군의 피해는 고작 173명 전사가 전부입니다. 도망쳐온 소배합을 보고 야율용서가 극대노를 합니다. 뭔 빨랐다고 깊숙한 데까지 멋대로 들어가서 전쟁을 개망하게 한 것이냐. 이 낙가족을 먹긴 후에 자명해 저할 것이다. 이후 소배합의 소식은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대패하고 도망쳤으니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요 죽은 인생과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야율용서 또한 이후 거란의 몰락이 이어지니 이 전쟁으로 자신 또한 죽은 것이요 나라 망하고 다 망한 꼴이 된 셈입니다. 반대로 현종은 강감찬의 손을 붙잡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경이 고려를 구했소. 누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소. 강감찬을 비롯한 군사들에게 보상과 연애를 베풉니다. 그렇게 강감찬이 역사적인 귀주 대첩을 대승으로 이끌면서 30년간 이어져온 고려-거란의 불안한 관계가 비로소 끝나고 이후 고려에는 120년간의 전성기가 찾아오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야기가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밀려옵니다. 소배합은 망하고 강감찬은 영웅이 되는 귀주 대첩 이야기를 삐딱뷰만의 각색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